네,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와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외곽에 있는 지역인데요. 자,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폴스타 3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 자체가 폴스타 3와 4를 동시에 다 경험을 하는 거였는데, 폴스타는 그 어떤 브랜드보다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앞선 사고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폴스타는 럭셔리 브랜드를 지향합니다. 폴스타가 정의하는 럭셔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디자인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많은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애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애플과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자동차 브랜드가 저는 폴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스타 3는 E세그먼트 5인승 전기 SUV입니다. 폴스타 라인업의 정점에 자리한 기함이기도 합니다. 폴스타는 2026년까지 5종의 퍼포먼스 전기차 라인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2019년 출시한 폴스타 2가 그 시작이었고요. 2022년 말에 폴스타 3를 글로벌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폴스타 4를 선보였고, 곧 이어서 4도어 GT 폴스타 5와 전기 로드스터 폴스타 6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드리드 시내의 고급 호텔 앞마당에서 폴스타 3를 실물로 처음 만났습니다. 면 처리는 기계 없이 담백합니다. 각 패널 맞물린 부위가 손금처럼 선명히 도드라집니다. 아주 가까이서 봐도 허술한 구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수치보단 아담해 보였습니다. 1627mm의 낮은 차체 높이 때문입니다. 휠베이스와 너비, 최저지상고의 조화는 퍽 드라마틱합니다. 납작하고 넓적한 몸매와 껑충 올라간 뱃바닥에 어울려서 날렵한 비율을 완성했습니다. 듀얼 블레이드 헤드라이트와 흡기구는 모로 눕힌 Y자 모양인데요. 수면과 맞닿은 풍경처럼 대칭을 이뤘습니다. 각종 센서를 숨긴 스마트존과 보닛을 얇게 저민 프론트 에어로 윙은 정밀한 품질을 암시합니다. 미니멀리즘은 예술적 기교와 각색을 최소화하고 사물의 본질만을 표현할 때 현실과 괴리를 줄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폴스타의 디자인 철학이기도 한데요. 윤곽의 틀조차 감춘 차체 안팎의 거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시동 버튼조차 없습니다. 운전대와 9인치 디지털 계기판, 14.5인치 세로 디스플레이를 빼면 여백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구성이 간결하고 소재가 담백할 뿐 내용은 풍성합니다. 구글과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좋은 예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퀄컴 테크놀로지의 스냅드래곤 콕핏 플랫폼으로 구동합니다. 개방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클라우드 기반 자동차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디지털 셰시의 핵심 요소입니다. 덕분에 원활한 연결성과 폴스타만의 주행 감성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선 업데이트로 꾸준히 진화도 합니다. 폴스타 3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코어 컴퓨터로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요. 폴스타 브랜드로서는 최초입니다. 조만간 라이다를 포함한 파일럿 팩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동화와 통합 전자제어 플랫폼, 또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의 핵심을 두루 갖췄습니다. 기함으로서 폴스타 3의 위상은 오디오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승차는 25개의 스피커를 심은 출력 1610W의 바워스 앤 워킨스 오디오 시스템을 품었습니다. 3D 서라운드 음향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와도 짝을 지었습니다. 샘플 음원을 재생해봤는데요. 섬세하고 입체적인 선율이 고막을 두드립니다. 폴스타 3의 사용자 경험에 방점을 찍을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시승차는 폴스타 3의 최상위 트림인 롱레인지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팩입니다. 참고로 퍼포먼스 팩이 빠진 일반 폴스타 3 롱레인지 듀얼 모터는 489마력 85.6kgm입니다. 뒷차축의 전기 모터엔 듀얼 클러치를 달아서 좌우 구동력을 배분하는 전자식 토크 벡터링도 구현했습니다. 폴스타 3는 볼보 자동차의 SPA2 플랫폼을 밑바탕 삼습니다. 스케일러블 프로덕트 아키텍처의 줄임말인데요.
2014년 XC90과 함께 등장한 플랫폼입니다. SPA2는 지난해에 나왔습니다. 전기차에 맞춰서 새로 개량을 한 플랫폼이고요. 하지만 이제 곧 출시할 폴스타4는 SPA2가 아닌 지리자동차의 SEA를 씁니다. Sustainable Experience Architecture의 약자인데요. 따라서 폴스타3와 4는 기본형과 쿠페형 SUV의 차이가 아닌 기원과 유전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전기차인 셈입니다. 폴스타3의 SPA2는 400V 아키텍처입니다. 800V급보다는 아무래도 성능과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개량형 플랫폼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 사용할 때 경험할 수치와 기능들은 흠잡을 데 없습니다. 또 양방향 충전, 그리고 최대 250kW의 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게다가 충분한 검증과 보완을 거친 뼈대의 장점이 살아 있습니다. 가령 상품 기획과 구성 모두 메마른 디지털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제 운전을 해보면 촉촉한 아날로그의 감성이 묻어납니다. 실내 레이더 센서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레이더가 4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레이더가 4개가 있는데 네. 그게 소비자한테 어떤 쪽으로 좋은 역할을 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모니터링을 더 섬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폴스타 4 같은 경우도 2개 들어가 있고, 네네. 현대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드 실내 그 모니터링이 하나 쓰잖아요. 네네. 레이더를. 그래서 얘네가 보면은 지금 이 차가 레이더 4개 쓰는 거가 네. 보면은 이 문짝 쪽으로 해서 4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앉아있는 자리에 네. 가깝게 네. 그렇게 쓰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레이더 역할이 네. 차를 비우고 차 안에 누군가가 남겨져 있을 때 상황에 요긴하게 쓰는 기능이고, 그러기도 하고 동시에 침입자가 있을 때. 누가 들어왔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우리는 초음파 센서 쓰는 차들이 많잖아요. 네. 실내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창문이 열려 있을 때 바람이 흔들리는 거 가지고서도 초음파 센서는 반응을 해요. 네네. 그런데 레이더 센서는 실제로 이제 반사를 할 수 있는 이 딱딱한 고체에만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작동을 안 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레이더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4개씩 하면서 쓸 만큼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세요? 전 TMI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좀 과용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요. 약간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갖추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보여주기 우리는 위한. 시큐리티나 세이프티에 절대 네. 타협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이 차가 폴스타 4에 비해서 레이더의 음영 지역이 더 많을 리도 없고. 네네. 그래서 이 차는 공간이 더 열려 있는 크로스오버 SUV인데 네. 이 차를 가지고서 굳이 그렇게 레이더를 구석구석 비출 필요가 있을까? 음. 레이더가 많은 게 서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 간섭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사실은 그거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레이더는 네. 이 고주파를 발생해서 네. 반사되어 오는 걸 측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발생시킨 거가 반대편에 있는 레이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영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설계하는데 더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레이더는 사람이 타 있을 때나 시동을 네. 전원을 끄고 내렸을 때나 계속 작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지금 듀얼 클러치가 그러면은 토크 벡터링 기능을 할 때 네. 동력 전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디커플러 역할도 할 수 있는 디커플러. 거예요. 네, 할수 그러니까 있고. 아까 이제 네. 레인지를 길게 하기 위해서 네네. 뒤쪽 모터를 디커플 시켜가지고 네네. 그러면 이제 프론트 휠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뒤쪽에 어차피 토크 벡터링용으로 이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아예 디커플러용으로도 쓰자.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토크 벡터링 기능이 작동할 때 네. 듀얼 클러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듀얼 클러치가 양쪽에 다 붙어 있을 경우에는 네. 모터에서 나온 출력이 완전히 양쪽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토크가 하나도 로스 없이 네네. 5대5로 좌우로 가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듀얼 클러치라는 것은 이제 좌든 우든 네. 입력축이든 출력축이든 한쪽을 이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듀얼 클러치를 어느 쪽을 약간 슬립 시킴으로써 그쪽으로 가는 토크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빼기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토크가 바이어스가 되게 하는 게 보통 우리가 디퍼런셜 같은 경우에는 토크를 반대쪽으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이 네. 가속 동력을 전달하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력을 전달하고 있더라도 브레이크 제어도 같이 중간에 개입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디퍼런셜이 있는 차일 경우 브레이크를 걸면은 반대쪽으로 이게 느린 바퀴가 빠른 바퀴를 돌려주게 만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효과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토크 벡터링 효과가 생기는 거지.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사용하진 않고 네네.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이제 스테빌리티 컨트롤, 그 샤시 컨트롤 쪽에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폴스타 3 롱레인지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팩. Turn right onto 저- Calle del 네. Barranco Alto. 어제 그 잠깐 싱글 모터 타보니까는 네.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듀얼 모터는 진짜 가속 페달 갑자기 밟으면 어우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즘의 전기차들은 네. 이제 출력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만한 가속력을 경험하려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평소에 사용하는데 그 충전이라든지 그런 건데 불편함, 네네. 그리고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쪽에 마약을 지금 주사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스탠다드 모든데 서스펜션이 네. 조금 오돌토돌토돌하는 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어제는 좀 너무 분리된 느낌이었다면은 오늘은 굉장히 길과 같이 부대끼면서 가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정보 네. 전달량이 많은 그렇죠. 거고요. 네네. 나쁘게 말하면은 이 진짜 버터 라이크 스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폴스타 4를 더 고급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폴스타 4가 더 같은 조건에서 성취감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운전을 정말 섬세하게 잘 했을 때 얻는 성취감은 3가 훨씬 더 클 것 같고. 네. 이 스티어링에서 느껴지는 피드백은 얘가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네. 어제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 이 차가 무겁고 키가 큰 차인데 네네. 피드백이 이 차가 훨씬 더 또렷하다는 거가 네네. 사실 그거는 결국은 돈값이거든요. 하드웨어를 얼마나 좋은 걸 쓰느냐. 네네. 샤시 쪽은 결국은 하드웨어가 얼마나 고급이냐가 진짜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그 개발 시점의 차이 때문에 4에 아무래도 뭐 원가 대비 좀 더 개선된 기술이나 장비가 들어갔을 개연성도 있겠네요. 그런데 피드백이 적다라는 거는 이 EPS인데 피드백이 적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파워 어시스트가 많거나 네네. 그 파워 어시스트가 필터링을 하거나,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백토크라고 하죠. 네. 바퀴 쪽에서 오는 백토크를 적당량 남겨서 전달하게끔 일부러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게 피드백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차는 그거를 열심히 한 차고, 그리고 폴스타 4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믿고 돌리는 만큼 돈다. 그러니까 피드백에 의존하진 않는다. 네네. 그런 쪽의 차이인 거죠. 지금 이제 얘는 원페달 드라이빙 오프 상태, 그러니까 로우입니다. 로우 상태.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내연기관 차하고 큰 차이 없는. 그래서 더더욱 어제랑 또 느낌 차이가 느껴지네요. 뭐 이 정도 흔들거리면 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맞습니다. 좋다니까. 네. 어제 4 딱 타고 마드리드 시내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간선도로 타고 다니면서 네. 사실 노면 상태가 도심 쪽은 좀 별로더라고요. 그쵸. 별로였는데 생차감 생각보다 괜찮다. 되게 자연스럽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노면이 좋아진 다음에는 그게 약간 분리된 느낌으로 맞아요. 다가올 정도로 그러니까 단절된 느낌. 네, 너무 정제되고 이런, 맞아요. 그런 좀 인공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를 타는 구간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네.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인게이징 되는, 그러니까 와인딩이거나 속도가 높거나 이럴 때는 뭔가 좀 확실한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544마력짜리를 부인이나 부모님한테 운전대를 맡겼을 때 불안할 수도 있는데 네. 제 생각엔 정상적인 사람이면 몇 번 자기가 시도를 해보면은 알아서 무리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 무게감이라는 게 맞아요.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랑 그만큼의 또 무게감으로 돌진을 하니까. 그런데 어제 그 폴스타 4가 네. 이 폴스타 3보다 분명 최고 출력은 20kW가 높거든요. 네네. 얘가 퍼포먼스 팩이라고 해도. 네네.
그런데 토크는 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네. 아마 얘를 지금 그 진짜 이따 마음 먹고 한번 가속을 풀로 하면은 그 폭력성은 얘가 훨씬 더 심할 거예요. 특히 발진 가속 말고 추월 네네. 가속. 그러니까 아까도 코너에서 나오면서 밟을 때 네네. 얘는 보면은 그 토크 벡터링도 있지만은 네. 후륜 쪽으로 바이어스된 그 출력이 네. 차를 이제 후륜차처럼 안쪽으로 오므리는 느낌이 났거든요. 네네. 그런데 폴스타 4는 그럴 때 조금씩 부풀어요. 그게 사륜구동차인데 5대5 사륜구동이면은 처음에 언더스티어 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괜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우디가 옛날에 콰트로 5대5였다가 저기 45대 55로 바꾸고 어시메트릭 콰트로로 바꿨던 네네. 그런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런트 네. 윙의 역할은 네. 디자인적인 그런 어떤 뭐 시그니처로서 역할이 더 크겠죠. 근데 공력 성능에 이게 페라리가 했던 거하고 목적은 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얼굴이 높이가 네네.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압력이 쌓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빼주는. 네, 그거를 이제 확 빼면은 터뷸런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층의 그 층류로 네네. 그 라미나 플로우로 만들어서 빼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비 오는 날 와이퍼 안 켜고 고속으로 달려보면 이 물방울이 또 좀 움직임이 재밌을 것 다를 같아요. 수도 있겠네요. 뿌려볼까요? 아니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저 앞에서 뿌리면 되죠. 그러니까 앞에 가서 이라고 그래서 아니 예전에 영국 시승기에 롤스로이스를 타면 비 오는 게 환희의 여신상 그 때문에 여기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봐갖고 혹시 뭐 그런 아니요, 경험 해보신 적 저는 있으세요? 없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더 옛날 모델이겠죠. 좀 윈실드가 이렇게 가파르게 쓰고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로 그런 거 달리는 차에서. 그렇다고 여신을 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벤틀리가 좋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계속 얘기한 게 네. 이게 더 가치 있는 호텔 커뮤니케이션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알아줄 거다 사람들이. 이게 나는 네. 지금 이제 폴스타 다 좋은데 네.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딱 해서 네. 그러니까 엄마 이거는 나 이야기야. 뭐 네. 이런 그 공감이 딱 느낌표가 켜지는 네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룹을 어떻게 딱 설정을 해서 네. 그 사람들이 와우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막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는 게 느껴지고 네. 의욕도 막 굉장히 지금 막 그러니까 어린 활발하고 회사니까. 있고. 맞아요. 네. 네. 또 스태프들도 젊은 사람들도 많고 정말 스타트업 같은데 오랜 역사의 전통적인 제조사가 뒤에 버텨주고 있고 여러모로 참 기존에 보기 힘든 사례인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딱 지금 포지셔닝이. 또 그렇다고 이 브랜드 자체가 헤리티지가 없지도 않고 그렇죠. 스토리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각색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다 딱 갖다가 새로운 로고와 함께 딱 갖다 앉힌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뭔가 그러니까 어제도 그 모나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브랜드는 브랜드 어웨어니스가 중요한 브랜드가 아니다. 그렇죠. 네.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도 날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다. 기존의 고성능 버전이었던 거 모르고. 네. 그래서 어웨어니스보단 여기는 딱 그냥 나한테 꽂히는 이미지가 딱 느낌표가 들어오게 만드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아유 옛날 폴스타 진짜 그 서스펜션 막 클릭해갖고 막 그 템포 감쇄력 조절하고 그거를 기억했던 사람들 진짜 오일 타는 냄새 타이어 떼뱉기는 차 거기 그 이미지였는데. 근데 그게 모델 2에는 살아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올드 스쿨들이 타라고. 네. 그러니까 올드 스쿨들이 탈 수 있는 뉴 스쿨 카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스쿨에 반이 몇 개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로열 커스터머가 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브랜드 얘기하면서 네. 실질적으로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는 브랜드도 실은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벤틀리는 독립적으로 생존한 기간이 16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 그 옛날 얘기를 거 지금까지 다 다 끌고 하고 새로 만든 차를 완전 정반대되는 케이스라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제 극단주의자적인 모습은 버려야 되고 그렇지만 상당히 프로그레시브하다라는 정도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잖아. 네. 그랬으면은 거기는 틀림없이 거기에 딱 반영이 되는 그룹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 그룹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차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뭐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테슬라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폴스타처럼 전통적인 제조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또 전혀 새로운 스타트업처럼 접근을 하는 도전이 좀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심플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전한 인테리어를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개의치 않고 산다는 거를 테슬라가 먼저 보여줬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쵸. 얘는 후악 하고 계속 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펑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개 방식도 좀 차이가 있네요. 걔는 야 하고 난 네. 다음에 어차피 스탠다드 모드에서 네. 풀가속을 하게 되면 어쨌든 최대치로 다 맞아요. 쏟아붓는 상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젠틀하네. 그리고 얘는 정말 양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덩어리감이 있는. 그러니까 얘는 팍 때리는 게 아니라 꽉 밀어버리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 서스가 소프트한데 네네. 직진 안정성이 좋아. 네. 지금도 느낌이 약간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차를 이렇게 접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쫙 접으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뒤가 꾹 눌리면서 네. 그게 이제 트랙션으로 바뀌는. 근데 사실 그게 펑 밀어주는 것보다 네. 저는 더 좋은데요. 맞아요. 훨씬 이게 고급져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타는 차하고 네. 차 많이 타본 어른이 타는 차. 딱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에 차 많이 타본 어른이 많지 않은 게 그쵸. 문제인데. 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폴스타 4와 3를 번갈아 타보면서 폴스타 브랜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이들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면밀히 살필 기회가 있었습니다. 폴스타 3와 4는 명확히 다른 차입니다. 폴스타 3는 플래그십답게 가족을 위한 넉넉한 공간과 풍요로운 출력,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럽고 젠틀한 운전 감각을 제공을 하고요. 폴스타 4는 토크는 좀 낮지만 출력이 더 높고 상징적으로 제일 빠른 차입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굉장히 날렵하잖아요. 그래서 폴스타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재밌게 탈 수 있는 모델이 또 폴스타 4입니다. 그래서 3와 4 언뜻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밑바탕부터 다른 차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폴스타 3를 시작해서 4도 순차적으로 들어올 텐데요. 전 시장이 국내에 몇 개 없긴 하지만 꼭 한번 방문해서 시승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차를 타보시면은 내가 어떤 취향에 맞는지 바로 판단이 쓰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리포트를 마치고요. 또 조만간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